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키노트는 그동안 코카가 쌓은 주식 매매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드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트레이딩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스토캐스틱을 통한 종목 발굴하기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 스토캐스틱에 대한 기술적 분석 영상을 코카의 주식 아카데미를 통해 올려드렸죠. 아직 그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은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난 시간 스토캐스틱에 대한 영상을 영상을 통해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했는데요. 아마 한 번 정도 보시고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영상도 보시고 또 앞으로 제가 종목 리뷰 시간에 특히 이 스토캐스틱에 대한 내용은 항상 들어가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에너지 지표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자꾸만 보시다 보면 이제 눈에 익을 거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너무 실력이 떨어지는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몰라서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든지 훈련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계속 반복이죠. 반복으로 자꾸만 같은 것을 지루한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내게 돼버리는 거니까 조금 계속 더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영상으로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엔 우리가 이제 섹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이제 탑다운 방식의 그런 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신호를 이제 포착해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보고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쉽게 말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을 먼저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혼용해서 제가 종목 발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종목을 어떻게 찾아보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자주 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타이밍을 찾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두 가지의 스토캐스틱의 그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을 하는 와중,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종목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적절한 조정을 받는 구간, 그죠? 그런 구간에 진입 타이밍을 한번 노려본다 하는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고요. 두 번째는 주간 스토캐스틱 상의 골든이 나는 자리, 바로 여기 보시는 SL이라는 종목을 예로 들면 지금 5월 12일 날 이렇게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값과 D값이 골든이 발생했죠.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골든이 발생했고요. 그 전에 보면 4월 이날이 언제죠? 4월 5일 날, 그죠? 이날에도 보시다시피 골든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골든이 발생하는 날에 상황을 찾아서 그때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그죠?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찾아봅니다. 선정할 수 있도록 이제 발굴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종목은 거의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 2,000개의 종목을 그럼 어떻게 찾느냐? 바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조건 검색시라는 것을 통해서
찾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간 스토캐스틱이 떨어지는 조건을 찾아서 그 종목들을 쭉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 검색된 종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2,000 종목을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방법은 두 번째 방법으로 주간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나는 자리를 조건 검색으로 찾아서 그죠?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2,000 종목을 다 살펴보는 그런 심각한 노동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건 검색을 이용하는데요. 조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어보시고 그 종목을 발굴하는데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건 검색이라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검색식을 설정하는 세팅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각 증권사의 HTS 상에 전부 제공을 합니다. 전부 제공을 하는데 그 설정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이라든지 또는 제가 사용하는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뭐 거의 비슷한데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의 그 인터페이스상 그 모양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설정하는 방법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그 조건 세팅을 조건 검색을 하기 위한 세팅하는 방법이 뭐 다양한 방법, 이게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가 코딩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검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검색의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종목 발굴이 더 수가 줄어들어서 내가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우선 제가 사용하는 조건 검색을 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조건 검색식들입니다. 여러 조건 검색식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다 달아놨는데요. 다 달아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종목 검색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평균 성률도 나오고 또 평균 수익률도 나오고 쉽게 말해서 어떤 조건 검색식에 의해서 발굴된 종목이 현재 단기간 어떤 수익도 보이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보이는데 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이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단기간적인 이야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여러 가지 조건식, 제가 상당히 많은 조건식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아 보여도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조건식은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두 개를 볼 건데요. 하나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놨는데 스토캐스틱 전략, 일간 하락, 주간 상승. 그죠? 아까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 와중에 주간 스토캐스틱은 상승하는, 쉽게 말해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는 와중에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정받는 종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토캐스틱 전략, 주간 스톡 골든, 그죠? 말 그대로 주간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나는 검색식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식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러한 기준을 제가 세팅을 했죠. 이러한 기준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검색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간이 하락하고 주간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간의 스토캐스틱의 골든 난 그런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에 맞게끔 세팅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세팅하는 방법이 각 증권사 HTS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세팅의 세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코카의 키노트 프리미엄 멤버들에게만 제가 이걸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검색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지만 이 시간에는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간단합니다. 조건은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는 와중에
일간 스토캐스틱이 떨어지는, 그죠? 그걸 검색하는 식으로 세팅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간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나는 자리를 찾아서 검색을 하면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2000 종목을 전부 다 검색해서 그 조건에 맞는 해당 종목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종목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최소한 이 두 가지 검색식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돌려보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검색이 된 종목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이 검색되는 게 아니게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이 나와도 힘들잖아요. 장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조금 더 검색식을 타이트하게 설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토캐스틱이 일간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주간이 상승하는 그런 검색식을 한번 돌려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찍는 6월 25일 현재는 약 31종목이 검색되어 나왔습니다. 31종목이 검색되어 나왔고요. 이 검색되어 나온 종목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관심 종목에 일단 등록을 합니다. 그때 등록을 할 때 일단 예비 등록을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옮기지 않고 여기서 하나하나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심 종목 화면인데요. 네, 이 관심 종목 화면에 지금 이걸 어디다 넣었냐면 스토캐스틱 일간이 하락하고 주간이 상승하는 후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검색된 31종목이 여기 대유 플러스부터 캐몬까지 이렇게 쭉 지금 제가 여기 등록을 해놓고요. 이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유효하고 앞으로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은 6월 25일에 검색된 이 라인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종목이 별 의미가 없고 패스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X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지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유 U 플러스부터 캐몬까지 제가 빨리 스피드하게 쭉쭉쭉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제가 검색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일단 관심 종목에 예비 등록을 하는지,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여기서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 타이밍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이 우선 1차적으로 통과될 만한 기준이 되는지, 회사는 기업 적자가 아닌지, 또는 이상한 내용에 또는 너무 많이 현재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를 그냥 눈으로 대충 판단하고 빨리빨리 여기선 통과를 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고 나서는요,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시는 이 화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에너지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일간 차트, 그죠? 일간 차트, 주간 차트,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약간 아주 간단하게 종목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한번 빨리빨리 활용하면서, 제가 우선 대유 플러스가 제일 처음에 검색됐는데요. 대유 플러스라는 그 종목은 일단 검색 자체는 보세요. 주간 스토캐스틱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주간 스토캐스틱은 올라가고 있고 일간 스토캐스틱은 떨어지는 것을 검색하라 그랬으니까 그 조건에는 잘 부합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 데드 이후에 3일째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조건에는 맞는 거죠. 그러면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의 첫 번째 제가 하는 일은 기업 분석을 봅니다. 기업 분석에 봐서 이 회사가 과연 적자 회사인지 흑자 회사인지를 우선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회사는 2020년까지만 그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 컨센서스가 없는 회사입니다.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컨센서스를 주는 종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고 가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한 기업 리포트, 그 기업 리포트는 누가 작성하죠? 바로 애널리스트들, 그죠? 각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라든지 또 경제연구소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탐방을 간다든지 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어떤 리포트를 내게 됩니다. 그 리포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요. 적게는 한 군데 증권사에서 또는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그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쓸 수도 있고요. 많게는 30명 이상의 다양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데이터가 더 풍부해지는 거고요. 그 데이터에 항상 리포트를 쓸 때 보면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업 리포터,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하는 리포트에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목표 주가라는 것을 같이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발표를 하는데 그 목표 주가들의 합을 내서 평균을 한 것이 우리가 흔히 증권사 컨센서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 컨센서스가 계속 우상향하는지 또는 우하향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을 바라보는 여러 전문가,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좋게 평가하는지 아니면 좀 안 좋게 평가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개인들도 그걸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기준으로 또 저만의 방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만의 적정 주가를 또 찾아서 활용을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연간에 해당하는 컨센서스가 없다 보면 상당히 그런 적정 주가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없을 경우는 저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이제 분기 실적을 이용해서 분기 실적의 동향을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파악하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연간에 비해서는 다소 정확성이 더 줄어들게 되고요. 또 그만큼 증권사들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 약간 깜깜이 매매를 해야 되는, 깜깜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이저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메이저의 세력들이 이 종목에, 그러니까 이 기업에 크게 투자를 하는 편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또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닐 수 있고요. 또는 개인 세력, 쉽게 말해서 개인들 중에서 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세력이라 그러는데 개인 세력의 움직임에 의해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컨센서스가 최소한 3군데 이상, 증권사 리포트가 3군데 이상 나와서 그 평균을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럼에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또 이런 종목에 좋은 시세를 내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우선은 지금같이 연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분기 실적으로 가야 되고, 분기에도 컨센서스는 없지만 대충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올해 1분기 실적 영업이익과 전년도 영업이익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뭐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만 하실 텐데, 제가 보는 것이 영업이익과 매출과 하나가 또 뭐죠? 바로 EPS죠. EPS고 참고로 ROE까지 이렇게 본다. 쉽게 말해서 올해 1분기와 전년도 1분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인 영향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와 전년도 1분기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면 매출도 성장했죠, 그죠? 대충 1,000억에서 1,200억 한 20%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성장했고 22억에서 31억으로, 그 다음에 EPS도 112원에서 EPS는 좀 떨어졌죠. EPS는 좀 떨어졌습니다. 112원에서 4원 떨어졌는데 EPS는 뭐하고 연결이 많이 되죠? 바로 당기순이익과 연결이 많이 되죠. 당기순이익이 작년 1분기에는 131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 26억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 earning per share는 단기 순이익과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좋고 영업이익도 좀 좋았는데 EPS가 조금 주춤한 부분이 보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뒷받침될 수 있는 ROE가 54.92에서 2.16으로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깜깜한 상태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종목은 저는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아주 빠르게 훑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검색된 종목이 롯데푸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롯데푸드라는 종목도 주간 스토캐스틱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간 스토캐스틱은 지금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검색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중형주 이상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컨센서스가 많이 다 나와 있죠. 그죠? 이 연간 컨센서스가 작년에는 444억, 올해는 영업이익입니다. 566, 659, 727.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의 성장도 보이고 매출도 성장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이 EPS라고 그랬죠? EPS도 성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ROE도 5.2, 5.9, 6.21로 성장이 확인된다. 일단 이렇게 성장을 확인된 게 일단 1분기를 통해서 한번 검증도 받아봐야 되겠죠? 1분기 같은 경우 작년에는 99억인데 올해는 108억. 큰 폭의 성장은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도 4,092에서 4,132. 큰 폭의 성장이 없었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었다.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 6,030원에서 6,286원. 이것 또한 성장은 다 했어요. 연간이 성장했다는 의미는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 결과의 폭은 크지는 않았다. 대신에 2분기는 지금 작년에 140억을 영업이익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지금 176억을 컨센서스 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상을 176억을 하고 있는데 제법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최소한 10%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4,400에서 4,600, 그 다음에 ROE도 30에서 EPS가 49,000원에서 11,000원. EPS가 조금 떨어지죠, 그죠? EPS가 좀 떨어지는데 연간으로 봤을 땐 EPS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연간으로 봐도 EPS 연간으로 보니까 62,000원이고 올해는 35,000원이네요. 예, 반 정도 떨어진다. 저는 이거 패스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다음 종목 검색된 게 금호건설 우선주입니다. 저는 우선주 일단 패스. 그다음 검색된 종목 태양금속 우선주. 우선주는 저는 패스합니다. 물론 아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도 들여다볼 때가 있지만 대부분 중소형 사이즈의 우선주는 제가 그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동성이 되게 클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타이밍에 진입과 그다음에 청산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는 저는 그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검색된 종목이 깨끗한 나라라는 종목입니다. 자, 깨끗한 나라도 역시 검색된 이유가 있죠. 주간 스토캐스틱 상승에 일간 스토캐스틱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색이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운에서의 조정 구간이니까 일단 좋은 어떤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를 확인한 상태에서 기업 정보를 통해서 실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또한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2,600억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럴 때는 분기 쪽으로 가서 자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187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67억밖에 못 냈어요. 아마 깨끗한 나라는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그게 주춤해지고 있죠. 그죠? 마스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그때만큼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든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저는 패스죠. 왜?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그 다음 검색 종목은 동부건설 우량주 통과. 그 다음에 카프로라는 종목이 또 검색됐습니다. 카프로 종목은 의류 소재에 해당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연간에 대한 컨센서스 없죠. 그죠?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연속으로 적자를 보였는데 적자 폭도 더 커졌습니다. 그죠?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작년에 적자를 보였는데 올해는 24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에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많다. 당연하죠. 코로나의 지금 어떤 영향으로 사실은 작년과 올해 1분기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그죠? 매출액도 제법 큰 폭의 성장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큰 폭의 성장을 보였고 그 다음에 EPS도 365원 적자에서 61원 ROE도 마이너스 32.92에서 7.73
2분기가 작년도에 187억, 오히려 1분기 비해서도 더 안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고요. 매출도 훅 떨어진 상황으로 갔는데 올해는 1분기의 분위기로 봐서는 2분기도 분명히 전년도 1분기보다는 좋을 확률이 많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연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턴어라운드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기업 분석적, 쉽게 말해서 회사의 실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이 정도면 일단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는걸?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섹터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섹터는 의류 소재로 잡혀 있고 두 번째 섹터로는 농업 종자 비료라는 섹터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섹터 노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의류 소재에 관련된 섹터는 전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섹터 중에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죠. 섹터의 차트를 봐도 계속 우상향,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조정세는 말 그대로 조정의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이렇게 추세선도 다시 한번 그어볼 수 있겠죠. 추세선은 자동으로 연동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화면을 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재조정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하락하는 하락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상승 추세선은 여전히 우상향의 방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선을 믿는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섹터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의류 소재의 특별한 종목을 내 포트에 담고 있지 않다면 이런 종목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5일에 해당하는 그 칼럼에 제가 집어넣죠. 지금 제가 이번 주 중에 사면철강, HCT, GST라는 종목을 여기 후보에 올려놨었고요. 그 다음 6월 8일에는 이 세 종목, 6월 11일에는 이 세 종목,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 6월 달에는 후보를 올리고요. 이 종목 하나하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스토캐스틱 1 하주상이라고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옮깁니다. 옮겨서 이 종목은 정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관심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걸러진다고 해서 바로 매수 타이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 금색이 돼서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찾고 또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도 검색해보고 또 앞으로 조금 더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들어가 보고 심지어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가 없다면 새로운 노트도 만들어서 앞으로 그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카프로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 뭐 데이플러스라든지 롯데루 우선주들, 그 다음에 깨끗한 나라, 동부건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X표에다가 다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는 이유는 그 다음 제가 또 검색을 했을 때 얘네들이 또 검색이 되더라도 그때는 시간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긴 중복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계속 냅두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시작되면 여기에 있는 얘들은 다 그냥 지웁니다. 이 관심 종목에서. 그런 식으로 일단 제가 카프로는 지금 하나 조금 후보로, 그죠? 한번 관심 있게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후보로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검색된 게 영풍재지. 자, 영풍제일이라는 종목도 주간 스토캐스틱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간 스토캐스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기업 실적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연간 실적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으니까 분기 실적을 살펴보고 작년에 38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35억을 벌었다. 뭐 제지업종이 뭐 올해 조금 대부분 업종들이 대부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제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풍제지도 그 중에 하나다. 저는 이건 패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종목을 검색을 31종목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가지고 이걸 하나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커트라인에 통과가 되면 크로프 되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후보로 들어와서 나중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 종목을 살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을 활용한,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에서 내가 좋게 보고 있는 특별히 두 가지, 스토캐스틱에는 그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다 확인돼야 되겠죠, 그죠? 꼭 스토캐스틱이 이 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간 주간도 보지만 월간도 참조를 하고 연간도 참조를 하고 또 이때에 그죠? 고점과 저점이 어떤 식으로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은 가장 중요한 조건을 검색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 종목들에 해당하는 종목들, 그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우선 빠르게 진행하면서 보는 거죠. 그때 반드시 봐야 될 것은 그 종목의 그 기업의 실적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카는 영업 적자가 연속적으로 2년, 3년 계속 가는 회사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도 분명히 실적을 더 많이 상승 못 시키고 있는, 더더군다나 컨센서스가 없이 가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은 잘라버린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일간 스토캐스틱이, 그러니까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는 와중에 일간 스토캐스틱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검색이었죠. 두 번째는 조금 더 단순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게 더 파워풀합니다. 저는 이걸 더 지금 말씀드렸던 조건식보다는 주간 스토캐스틱 골든 나는 자리, 그걸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 종목으로 검색을 하니 총 21종목이 검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검색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의 후보 페이지로 옮깁니다. 자, 옮겼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심 종목 후보 화면에 지금 21종목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샘플로 또 같이 한번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검색됐던 종목이 흥국화재 EUB라는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제가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뭐 제 개인적 취향입니다.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저금리 시대에 그 보험 또 증권은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증권 그 다음에 은행은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는 또 지금 현재 정부의 그런 어떤 규제 속에서는 저는 좀 성장의 한계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 섹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업종은 일단 배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LG 상사라는 종목. LG 상사 1조 2천억짜리 약간 대형주에 가까운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은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골든을 냈잖아요. 그래서 검색이 된 겁니다. 다른 건 일단 다 무시하고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만 검색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잡혔죠. 검색이 됐는데 지금 우선 이렇게 한눈에 봐도 지금 월간 스토캐스틱이 너무 비참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 파워가. 그리고 그 떨어지는 폭이 지금 50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이 종목은 더 떨어지고 조정받고 매물 소화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일 확률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일단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그래서 일단 스토캐스틱 상이 골든으로 검색된 건 맞는데 다른 것이 일단 한눈에 딱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기업 실적은 어떨까요? 기업 실적도 한번 같이 볼게요. LG상사 기업 실적입니다. 연간에 해당하는 건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고맙게도 그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에 가까운 연간 실적의 컨센서스를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안 좋은 건 그런데 올해는 그렇다 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이 뭐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그죠?
더 상승이 팍팍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약간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찝찝한 상황이고요. 분기 보면 작년에 499억에 올해는 1133억, 거의 더블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성장을 시켰죠. 연간으로 봐도 작년에 1,500억에서 올해 3,600억이니까 연간에 해당하는 컨센서스는 더블로 보고 있으니까 사실 분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1분기는 성공한 장사를 한 거죠. 그죠? 1분기는 성공한 장사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는 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컨센서스를 보고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일단 올해는 괜찮겠네. 특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분기 실적에 맞게끔 1분기 실적에 맞게끔 주가가 움직여줬느냐 볼게요. 자, 1분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1월, 2월, 3월이죠. 1월, 2월, 3월 이 구간입니다. 그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1월, 2월, 3월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자, 보시면 이 1월, 2월, 3일에는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않은 횡보 장세를 보였어요. 물론 1월 달에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시장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작년에 4분기가 더 좋았다. 4분기가 퍼포먼스를 좋게 보였고 1분기는 쉬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4월, 5월, 6일 3분기는 레벨업을 조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6월 달 들어서 5월 중순부터는 또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헷갈려요. 그죠? 네. 그러면 작년 그 4분기를 한번 보면 지금 4분기는 2020년에 2019년 4분기랑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448억인데 그죠? 448억인데 2019년 12월에 결과가 어땠는지를 조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다트 같은 공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2019년 1분기에 실적을 한번 죄송해요. 2019년의 4분기를 찾아서 2019년의 4분기의 실적에 대한 내용과 2020년의 4분기의 실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2019년 4분기의 실적 대비해서 2020년의 4분기의 이 448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거라면, 그죠? 증가한 거라면 이렇게 올해 작년 4분기에 이 아웃퍼폼한 이게 합리적이다.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2019년 4분기와 2020년의 4분기의 실적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렇게 올랐어? 그렇다면 2021년에 1분기에 해당하는 이 실적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미 2020년 4분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게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0년 올해 1분기에는 이 선형 반영된 자리라서 그냥 횡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2021년 올해 2분기의 내용도 별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컨센서스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렵나요, 내용이? 제가 설명을 잘 못하죠? 작년에는 303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930억을 예상해요. 작년에는 2조 3천억의 매출을 올해는 3조 2천억. 작년에는 EPS가 124원, 1119원. 2분기 어때야 되죠? 상당히 좋게 가야 되죠. 심지어는 3배란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3배고 EPS도 뭐 거의 9배 정도 수준이고 ROE는 1.37에서 12.23, 10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분기에 해당하는 4월, 5월, 6월, 3개월의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죠? 정말 강하게 올라가야 되죠.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오히려 4월달 시작점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럼 또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이때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심지어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선반영을 한 걸로 올라갔나? 아니면 컨센서스가 혹시 잘못되고 있나? 잘못 반영된 컨센서스인가? 또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컨센서스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가 여러 가지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컨센서스를 봅니다. 기업 분석에 가서. 그럼 얘네들의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죠. 39,000, 45,000, 39,000,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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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500은 특별하게 컨센서스 상으로는 뭐 그렇게 심지어는 직전 적정 주가가 36,600원이었는데 45,500원으로 조금 더 적정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야? 그죠?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가는 진리입니다. 시장의 주가가 정답이에요. 지나가서 보면 그 주가가 다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수급, 지금 위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면 3분기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2분기는 거의 지나갔잖아요. 그죠? 3분기는 어떨까? 또 살펴보는 겁니다. 3분기는 742억, 349억, 거의 더블이죠. 더블이 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98억, 연간으로 봐도 1598억에 3600원이니까 더블 조금 넘죠. 최소한 분기별로도 더블이 넘어가야 돼요. 2분기는 지금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3분기는 더블. 4분기는 오히려 더블이 못 돼요. 448억에서 684억. 이렇게 해 가다가는 연간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일단 이 네 가지를 한번 더 해볼게요. 1133, 930, 742, 684. 분기 실적을 전부 더해보니까, 물론 컨센서스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실적이지만, 나머지 세 개는 컨센서스죠. 연간은 3,6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489억이에요. 1년의 실적의 예상 전망이 3,641억인데 분기를 다 더해보니까 그걸 못 쫓아가네? 그러면 분기 실적 이거 믿을 만한 건가? 아니면 연간 실적이 너무 오버됐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겠죠. 복잡해지죠, 지금 내용이. 자, 이런 상황에까지 복잡해지면 클리어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너무 하방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50도 깼다. 이 2억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이상의 주간의 파동, 그것도 아주 강한 파동이 나와줘야만 된다. 지금 사는 건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침체 구간을 지금 벗어나고 나온 첫 번째 골든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이 있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물론 2022년, 2023년에 실적을 보면 저는 장기 투자도 매력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물론 이게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해요. 한 번 파동, 두 번 파동 정도 되면 이게 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내겠죠. 지금 이거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일간 차트를 잠깐 보면 일간 차트를 보면 지금 위에 있는 구름대 잔뜩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마 잘 살려서 나간다면 요렇게 통과할 수 있는 루트가 가장 좋아 보이죠. 여기가 약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언저리를 통해서 통과하는 확률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사서 이걸 한번 노려본다? 자, 여기에 레벨단도 지금 제가 이미 예전에 한번 이 종목을 봤었네요. 그죠? 레벨단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36,700원으로 연장을 하자고요. 자, 레벨단을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재복귀한 자리, 이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죠? 레벨단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건 좋은 거고, 레벨단 이탈한 것도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좋다 안 좋다 이 말씀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예.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이 레벨 다운을 시작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레벨 땅 안으로 재진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그죠? 일봉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위치이긴 해요. 하지만 이 구름대라는 것을 쉽게 돌파하지를 못할 수 있는 구름대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후행 스팬 또한, 그죠? 후행 스팬 또한 이렇게
전체 매물대 가격대 밑에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지금 후행서편이 돌파했다는 것. 자, 그 다음이 도전이 어디죠? 여기에 있는 가격대를 돌파해야 되는, 이걸 돌파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LG상사는 한번,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뭐 한 분기 정도, 그죠? 한 분기는 길어야 한 2분기 정도,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자리로 삼아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래도 아까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아요. 크게 하지는 않고 조금은 좀 찝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또 깊이 있게 분석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많이 깊이 들어와 버렸는데, 지금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연구를 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종목이야. 그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 아니면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돌아버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돌아버렸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LG상사는 뭐 후보군에 넣고 조금 더 살펴보자, 내지는 이건 나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죠.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 다음에 검색이 됐습니다. 이 또한 지금 골든이 낮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상당히 낮은 아주 침체 구간에서 벗어나는 그런 골든이 낮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기업 실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지를 볼 필요가 있다. 조정이 지금 한 2달 동안 쭉 있었는데 큰 가격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간 조정, 그죠? 어느 정도 여기를 막아놓고, 그죠? 기간 조정을 쭉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여기 앞에 있는 일목균형표가 지금 음운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최소한 50%보다는 더 높다. 그죠?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50대 50이라는 영상의 제목을 한번 찍어서 올릴 건데요. 50대 50이라는 그 확률을 항상 머리에 담아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정말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어, 나의 직관은 남달라, 그래서 나는 80%의 승률을 갖고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50대 50이라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그걸 바탕으로 베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돼도, 그래 확률 50대 50인데 뭐 틀자, 그래 내가 잘 돼도 내가 운이 좋구나, 50대 50 확률에서 내가 승리했으니까 나한텐 어느 정도 운이 왔었구나, 그런 식으로 좀 겸손한 자세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동국제강, 뭐 요즘 철강, 중소형 철강주들 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요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기업 분석 잠깐 보면은요, 뭐 노트까지 갈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모든 종목을 제가 다 노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관련한 노트는 한 200종목이 조금 안 돼요. 근데 200종목도 전체를 매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마다 노트를 업데이트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가고 있는 노트는 한 50종목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의 노트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기업 분석, FN 가이드의 정보만 가지고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2020년에 2947도 볼든 회사가 4,400원이면 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영업 이익뿐만이 아니라 매출도 마찬가지고 EPS도 682원에서 2,400원으로 정말 좋은 퍼포먼스, ROE도 좋은 퍼포먼스. 뭐가 문제인가요? 일단 2021년은 좋아요. 2022년이 문제지. 그죠? 2023년도 문제지. 그게 조금 성장률이 쭉 올라갔다가 약간 이렇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 구간은 정말 재밌는 구간이 될 수 있지만 이 구간부터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에 대한 이 전망이 잘 가고 있나? 그럼 분기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분기로. 분기 작년도에 562억, 1분기입니다. 실적 발표했으니까요. 올해 1분기는 1094억, 거의 더블에 가깝죠. 연간은 어땠나요? 연간은 더블이 아니라 한 30% 정도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죠. 35%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분기는 더블했으니까 분기만 보면 너무너무 잘했네요. 그죠? 2분기는 998억에 예상은 1546. 이건 연간 실적이랑 비슷한 수준의 상승.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국제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2022년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면 최소한 올해 안으로 어떤 상황을 정리할 거라면 추세를 올해 안으로만 한번 바라 기대를 해본다면 그죠? 왜냐하면 3분기, 4분기도 지금 작년에 3분기, 4분기보다 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이런 수준으로 만든다면 올해 연간 실적 충분히 4,400억인데 지금 이거 눈대중으로만 대해도 그죠? 4,500억, 4,600억 가까이 4,600억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연간보다도 더 높잖아요, 분기가. 그러면 동국제강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 놓습니다. 후보군에서 통과, 패스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신화시럽이라는 게 검색됐어요. 그죠? 신화시럽이라는 걸 검색됐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검색이 됐겠죠? 근데 지금 이 집채권에서 지금 거의 힘을 못 쓰고 골든 낸 자리라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일단 검색은 됐지만 그렇게 뭐 화끈한 어떤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이 월간도 지금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뭐 이왕 검색됐으니까 실제도 잠깐 살펴보면 컨센서스는 없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2억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올해 분기 1분기에 1억을 벌었어요. 이거 뭐 관심 가세요? 시가총액이 얼마죠? 통과 죄송해요. 시가총액이 355억이면 너무 작은 회사예요. 이건 상장된 회사이긴 하지만 정말 상장된 회사로서는 구문가게죠. 그죠? 최소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은 안 다루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검색 세팅에 그것도 이제 1,000억 미만은 잡히지 마라고 조건을 달면 이런 종목이 검색은 안 될 텐데요. 그래도 저는 한번 보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또 한 번씩 이런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조그만 주 이런 걸 그냥 잡주라고 그러는데 이런 잡주에서도 또 어떨 경우에는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기업의 실적이 생각지도 않게 크게 터지면서 그 기업이 앞으로 큰 성장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 또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검색을 통해서 봅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은 참 자리를 잡아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여러 난관이 있어요.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종목을 하나를 베팅을 해서 매매를 시작할 때 새싹 단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줄기가 자라나고 점점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정말 여러 가지 난관에서 다시 말라 죽어버리고 실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확률이 몇 대 몇? 50대 50. 그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 그 종목이 싹을 틔워서 큰 나무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 50%라니까요. 잘 줘서 50%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도 기업을 오픈해서 그 기업을 정말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 회사적으로도 또 운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산업 사이클이 같이 맞아야 되고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또 좋은 그 거래처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게 과연 쉽지가 않아요. 300억의 시가총액의 회사가 3천억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이 1,000억보다도 낮은 회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신화시럽은 뭐 제 눈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1년에 2억 벌어요? 자, 큰 떡볶이집도 이보다 더 벌겠다. 그죠? 네. 어쨌든 뭐 이 회사를 제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네. 관계자들이 혹시 보신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좋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두 가지 검색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스토캐스틱 상에 주간이 올라가는 도중에 일간이 떨어지는 것도 좋은 기술적 스토캐스틱의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종목을 검색했고 또 하나는 주간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나는 자리를 검색했습니다. 그 검색된 종목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간단하게 기업 실적을 통해서 일단 초벌구이 하듯이 우선 후보군으로 등록을 시키느냐 안 하느냐를 빠른 스피드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할 때는 한 종목당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냥 우선 빨리 분류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통과된 그 후보 종목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한 종목당 뭐 10분, 20분, 심지어는
뭐 30분 이상도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오케이 이 종목은 정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앞으로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겠다라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 수준으로 가서도 금방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노트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동안의 실적들 또 뉴스 또 게시판의 분위기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내용 자료 정보들을 더 취합한 다음에 이 종목을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 내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고 또 단단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가자. 그냥 단순한 기술적으로 보고 이거 골든 떴네 오케이 매수 그렇게 하면요 100% 아니 50대 50이 아니라 50대 50이 아니라 실패할 확률 80이 성공 확률이 20이 되는 거예요. 타겟을 50대 50으로 맞추세요. 이렇게 해도 50대 50이라니까요. 갑자기 기운이 빠지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섹트를 통해서 일단 접근해서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은 반대로 기술적으로 조건 검색을 통해서 본 다음에 이제 점점 좋아진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 섹터까지 가는 걸로. 이제 섹터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분석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섹터도 거기에 하나 포함이겠죠. 섹터가 주인공은 아니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섹터도 하나의 점검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일단 그 종목 검색을 하고요. 이제 종목 검색을 하는 방법 하나가 더 남습니다. 예,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주봉 차트의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이건 이제 엄밀히 말해서 꼭 종목을 딱 정확하게 발굴한다기보다는 종목의 조건에 그 내용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그러니까 주봉의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 종목의 이동평균선이 거기에 부합되어야만 그래도 내가 매력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 이제 시간은 포기했어요. 뭐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졸리고 지치면 끊어서 여러 번 나눠서 보시든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너무 구애를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시간이 됐네요. 저도 목도 아프고 하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